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그녀에겐 결혼을 전제로 3년째 만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은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살 신혼집을 보러 가기로 약속한 하루 전날 갑자기 남자친구와의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그의 행방을 몰랐는데요. 그가 사라진 지 한 달째 이제 결혼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행방불명된 남자친구 사연, 실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사연인데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두 사람은 약혼 상태이겠죠? 약혼이 깨지면 파혼이 되는데요. 이혼과 달리 파혼은 양 당사자 중 한쪽의 의사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물론 귀책 사유가 있는 쪽에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서 약혼 후에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에 약혼 해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남자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정말 실종이 됐고 1년 넘게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여자친구는 적법하게 파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결혼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제 소위 잠수를 탔다면 이러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이제 법적으로 약혼 해제 사유 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겠죠. 자, 일방의 잘못으로 파혼을 했다면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물론 이를 알고도 묵인한 직계 존속에게도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일반적으로 상견례를 마치고 예식장을 예약하는 등 결혼을 위한 절차를 이제 밟았던 중이라면은 이와 관련해서 약혼의 성립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미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관련된 사연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그러니까 물려받을 게 없고 빚만 있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럴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법적 절차가 있죠. 지금 그 상속인들이 채무 때문에,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채무 때문에 이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민법에서 만들어둔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가 상속 포기라는 제도이고 두 번째가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입니다. 상속 포기는 그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즉 이제 사망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이제 법원에다가 상속 포기 심판 청구를 넣으면 그분은 애초부터 상속인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고요. 네. 한정 승인의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이제 기간과 이제 법원에 신고해야 되는 것까지는 같은데 내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이제 채무도 물려받겠다, 책임지겠다라는 의미의 제도여서 두 가지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제도를 이제 이용을 하시면 그래도 좀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얘기 나눠볼게요. 홀로 지내던 시아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외아들인 저희 남편을 두었는데요. 아버님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가정폭력으로 남편과 아버님은 마치 남처럼 살았습니다. 아버님은 시골 작은 집에서 월세를 얻어 지내셨는데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고 급히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사시던 방으로 가보니 달리 정리할 세간도 없었고 남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1년쯤 지났을 때 남편 앞으로 법원에서 승계 집행문 등본이라는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아버님이 생전에 지인에게 돈 2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대여금 판결을 받았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상속인인 남편에게 남편 재산의 강제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 갑자기 2천만 원을 갚으라니 남편이 갚아야 하는 건가요? 네, 사이가 좋지가 않아서 평생 남처럼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아버지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면 자식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럽죠. 이런 일이 많이 생기나요? 일단 뭐 왕래가 전혀 없었다거나 재산 상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갑작스런 사망이 이제 이뤄지면
이런 고민들로 인해서 저희 상담을 자주 오시죠. 네. 자, 오늘 지금 사연 중에서 법원에서 승계 집행문이라는 게 지금 왔다고 하시거든요. 자, 승계 집행문.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변호사님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우리가 통상 차용증이라는 거를 씁니다. 네. 근데 그 차용증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빌려주기는 했지만 차용증만 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추심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차용증을 첨부를 해서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해서 조정조서 내지는 확정 판결문을 받는데 우리 그 확정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가 있어야지만 이제 그 집행을 돈을 할 수가 있죠. 갚지 않는 분에게 네. 이제 추심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승계 집행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 추심을 할 수 있는 판결문이 있는 상태이지만 이 돈을 갚아야 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 아버지의 상속인, 즉 승계인인 아들에게 내가 이 확정 판결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승계 집행문 등본을 받고서야 우리 이제 피상속인 내지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채무를 가지고 있었구나를 이제 뒤늦게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이미 이제 판결은 끝나버렸군요. 예. 네, 이미 판결은 끝나버리고 이제 집행 절차로 들어간 거고 네. 그 집행 절차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아들에게 집행하겠다는 내용인 거니까 네. 이미 이제 그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건 끝나버렸다는 네, 네. 내용인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 승계 집행문을 받게 된 경우에 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 승계 집행문에 따라서 내 재산이 과연 집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이걸 막을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받은 시점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난 네,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버지의 재산 상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좀 내가 먼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 상태를 찾아봤는데 만약에 이제 채무가 너무 이제 과다하고 그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 대해서 내가 이제 왕래도 하지 않았었고 아버지의 이제 재산 상태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거나 얘기를 한 적도 없었다. 즉 내가 중대한 과실 없이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해서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 한정 승인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특별 한정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재산 범위 내에서 내가 아버지의 채무를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 일단 특별 한정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하셔야 할 절차가 아버지의 재산을 찾는 절차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재산을 찾으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금감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1년이 지났으니까 네네.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이 사건에서는 사용을 못 하시고 네. 금감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말하자면 정말 금융거래만 나와요. 네. 그래서 뭐 차량이 있으신지 뭐 부동산이 있으신지 아니면 뭐 미납 세금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상속인이 발품을 팔아가지고 이제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다 조회를 했는데 진짜 빚만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어떡합니까?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채무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고 먼저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건 난 알고 있었고 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속 포기는 기간적으로 안 돼요. 네. 상속 포기가 안 되면 결국 한정 승인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한정 승인을 할 시간도 지났거든요. 3개월 안에 해야 네. 되는데 지금 벌써 1년이 된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만들어 놓은 특별 제도가 특별 한정 승인인 건데 네.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이제 채무 과다 상태라는 거를 내가 물려받은 게 채무가 많은 상태라는 거를 내 과실 없이 이렇게 알게 됐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가 채무 범위 내에서만 이제 상속을 받겠다라는 내용이 특별한정 승인 심판 청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특별한정 승인 심판 청구를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연의 경우에 특별한정 승인을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특별한정 승인의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 신청서를 정말 잘 쓰셔야겠죠. 내가 왜 채무를 알 수가 없었는지, 내가 왜 지급에 와서야 고인의 채무를 알게 됐는지를 입증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주장하시는 사유들 중에 많은 게 왕래가 정말 없어서 이제 끊겼다거나 아니면은 내 순서의 상속인이 내가 그 상속인이 된지 몰랐다가 이제 갑자기 알게 되신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법원에서 특별한정 승인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주는 사유로 이제 주로 많이 주장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이 특별한정 승인을 알아보는 거 이외에 지금 또 절차를 조금 진행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까요? 특별한정 승인 심판 결정을 받는 건 결국 그 내가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갚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지금 이미 승계집행문이라는 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 승계집행문에도 반영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 집행이 다 돼버리면은 네, 뭐 네.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이나 이의소라는 것을 제기하셔서 승계집행문의 범위를 일단 다시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이나 이의소를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이제 뭐 추심 절차가 진행되거나 집행 중인 게 완전히 사라지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이의 신청이나 이의소가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되는 거를 막아주세요. 잠시 멈춰주세요라는 의미에서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반드시 따로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간단히 주의해야 될 점 하나만 좀 지적을 해 주시죠. 관할 법원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특별한정 승인 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최후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네. 이 관할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따로 신청하시고, 근데 승계집행문은 가정법원에서 내주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 사건이나 이제 강제집행 정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집행문을 부여해준 민사법원에다가 제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히 체크를 다시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자, 잘 모르고 소식이 없었던 가족이 돌아가셔서 발생하는 상속의 경우에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 그리고 잘 모른다면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지, 한정 승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그리고 기간이 있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미연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헨슨의 I'll Come to You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